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갑자기 떠오른 주제예요.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청취자 한 분이 사연을 보내셨더라고요. 잘 살고 있는데 아이 낳고 삶이 공허하다. 삶이 허무하다.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. 어디 가서 상의할 곳도 없다. 이렇게 해서 사연을 보내셨는데, 그러면서 한번 많은 분들이, 저도 그랬고,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하셨던 같은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, 어, 이 주제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, 그냥 제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저 때는 한 20대 중반에 결혼은 90년도에는 그랬어요. 근데 그때 결혼해서, 어, 사실, 20, 제가 사실을 많이 쓰더라고요. 안 써야 되겠어요. 음. 그리고 나서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20대 후반에 아이 낳고 35살까지 해서 좀 많이 낳습니다. 애국자예요. 세 명의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저도, 제가 그렇게 왜 바랬는지는 모르겠지만 30대, 진짜로 제가 꿈꾸던 나이였거든요.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나이 30대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 키우면서 내 생존의 삶 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40대, 40대 중반, 우리 아이들이 내 손을 덜 필요로 하게 될 쯤 해서 이게 내 살아온 길들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게 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정도 나이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하는 그 삶의 한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, 저도 그랬어요. 어, 제가 그래서 제 결혼 생활, 제 20대, 30대를 보면, 음, 가족, 여러분들, 삶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. 삶의 의미가 세대에 따라, 내 나이에 따라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, 여러분들. 그때는 몰랐는데, 제가 아이를 낳고서는 제 삶의 모든 중심이 아이들이었어요. 그리고 가족이었어요. 응? 그런데 그때도 그 감정은 있었겠지요.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나,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이 전부였지만 그 삶 안에 플러스로 내가,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. 그럼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이제 강사라고 했잖아요.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뭐 내 강의만 끝나고 오면 아이들한테 가족에 충실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날 때 내가 원하는 독서나 내가 원하는 책이 독서지요. 죄송해요. 독서나 산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, 제 30대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제 가족, 경제적으로 힘드니까, 뭐,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것도, 뭐, 어디 가는 것도 어려웠죠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했다기보다
어찌 보면 강제적으로,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더 가족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여유가 없으니까는요.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살짝 좀 시간이 여유가 더 있을 때는 책을, 책을 읽고 산책을 했는데, 왜 꾸준하게 했어요. 30살 후반부터. 산책,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어쨌든 돈 가장 안 드는 취미 중에 두 가지거든요. 그쵸?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네, 그때는 불평불만이 있었겠지요. 어,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,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, 아이들하고 여행 가고 싶은데 못 하는 거,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,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, 아, 그때 그래도 내가 다른 데 집중 안 하고, 내 아이들한테 집중하고, 내 가족한테 집중한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어줄 수 있었겠구나. 그리고 그 과정들을 잘 내가 케어하고 잘 내 가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때 나는 비록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가 가족이 된 게 어찌 보면 그 30대, 40대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까지는 그게 삶의 의미로 주된 것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. 만약에 내가 가족이 무너졌다면, 만약에라도 지금이라도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볼 때 지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아니, 제 지금 삶에서 내 거를 반추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,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30대, 40대 돼서는 가족한테 모두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허전함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나서 저도 지금 40대, 지금은 40대는 아니에요. 40대 후반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원하는 바대로, 뭐, 그것도 성공이 아니라 그래도 잘 자라주고 문제없이 자라준 걸 본 다음부터 이제 나한테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내 삶에 내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. 더 많이 놀 수밖에 없었어요. 왜? 아이들한테 내가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이들이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이쪽이 편안하니까 내가 내, 내가 내 삶에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해졌지요, 여러분들.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책에서 읽은 지식들을 제가 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냐면, 여러분들, 어, 내가 가지고 태어난 환경, 부모님의 여건, 경제력, 내 주변 환경, 저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. 주어진 것이요. 내 유전자, 내 안에 있는 유전인자도, 어,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어진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부모님한테 배운 그대로, 내 환경에서 배운 그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, 또 어때요? 내 모습에 실망하고, 또 내 모습에 후회도 하지요.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, 이게 나려니, 어떻겠어.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포기를 했다면 40대부터는 40대 후반,
어느 정도 이제는 책의 지식들이 내 가슴에 깊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,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. 뭘 사용해서 내 의식을 사용해서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응? 화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정말 내가 의식을 사용해서, 아, 화를 내지 말아야지. 어? 그리고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화를 낼 이유가 없더라고요. 왜냐면, 화를 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문제로 화가 났어. 하지만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이걸 접근하는 거고,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보고 배운 그대로 접근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시각에서는 내가 맞고 저 사람 시각에서는 저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렇죠?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, 내 의식에 확 들어오니까 이거는 책을 통해 제가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틀렸다 맞다가 될 수는 없고 다르다.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시야가 다르고 그 다름을 이해한 다음부터는 화날 일이 많지 않았고요. 그리고 진짜 만약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예전에는 감정이 먼저 앞섰어요.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의식으로는 다스려요. 하지만 특히 남편하고 할 때는 감정적으로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사용할 때는 제가 남편하고 얘기할 때 5번 싸우는 걸 2번 줄여서 3번으로 싸울 수 있게 됐어요. 그거 어떻게 내가 의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옛날 반복이죠. 부부간의 싸움이 뭐예요? 항상 똑같은 걸로 싸워요. 똑같은 반응에 똑같은 행동. 그런데 제가 어느 날, 아, 내가 기존에 하던 행동에서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. 그 똑같은 반응을 하면 예전하고 똑같이 싸움도 똑같이 흘러가요. 하나도 바뀜이 없이. 저 사람도 기분 나쁘고, 나도 기분 나쁘고, 저 사람도 에너지 쓰고, 나도 에너지 쓰고, 결국에는 저 사람도 없는 게 없고, 나도 없는 게 없고, 결국에는 가정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. 이렇게요. 그렇죠? 그걸 안 다음부터는 의식을 사용해서 저 사람이 설령 아주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내가 그거에 대한 반응 대신에 대응을 달리 했어요.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어, 내가 기존에 했던 반응과 다르게 대응을 하니까 예전에는 그 싸우고 나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 정말 기분 나쁨과 동시에 지치고 힘없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졌는데 그런 뒷수습할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생기지가 않으니까는요. 어, 내가 가진 에너지가 고갈이 안 되더라고요, 여러분들. 그렇게 내가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내가 의식을 들인다고 해서 나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내가 5번을 한다 하면은 3번은 싸우고 2번은 싸우지 않고 그러려니 저 사람 성격이려니 이렇게 받아들여 주니까 훨씬 예전보다 싸우는 확률이 줄어들고 아이들한테 내가 보여주는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감정도 나에 대한 감정도 좋아지고 이게 어, 굉장히 크게 큰 감정으로 오더라고 좋은 감정으로요. 그래서 이렇게 내가 책에서 배운 것들을 내 삶에서
내가 가진 단점, 내가 고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고쳐보니까 내 삶이 많이 바꾼 건 아닌데 정말 한 두 개 바꿨을 뿐인데도 내 삶의 충만감이 들었어요. 그 충만감이 드니까 그 에너지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좋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나쁜 걸 보는 것보다 더 좋게 대응을 하게 되고, 아이들한테도 그렇고, 얼굴을 찌푸릴 일은 있지만, 찌푸리는 행동을 많이 줄게 되고, 굳이 그거에 대해서 화도 안 나고, 감정도 나빠지지 않고, 내 생활에도 좋고,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, 이런 선순환들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. 그거를 저는 진화시켰다라고 하거든요. 내가 가진 걸 다 바꿀 수는 없어요. 왜? 그것도 나니까. 하지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, 두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도 내 삶에 충만감이 오고 내 삶이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는 그 느낌 때문에 다시 또 좋은 것들을 하고 싶고 좋은 것들을 하게 되면 다시 좋은 감정이 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화도 잘 안 나고, 화도 잘 안 나고,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그러려니, 저건 저 사람의 성격이려니,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.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, 아, 저 사람도 참 안 된 사람이다. 그렇게 보고 배워서 그게 자신인 줄 알고 저렇게 행동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 사람이 저에게 나쁘게 행동해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. 이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참 이 마음을 들인다는 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이 의식만 사용해서 내가 생각만 하면 충분히 들일 수 있었던 건데, 이, 이 단순한 생각을 내가 왜 그전에는 하지 못했을까? 그리고 또, 지금은 이 단순한 생각을 하면 바뀔 수 있는 건데, 이 의식을 내가 생각하는 거, 붙잡아 두는 것도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구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,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는 건 내 삶을 진짜 바꾸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. 이게 제 삶의 의미가 충분히 되어주고 있고, 이 삶의 의미를, 이 행동을 계속 노년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제 지금의 바람입니다. 아마도 노년의 내 삶의 의미는 바뀔 거예요.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, 음? 내가 내 삶에서 바뀐 거, 의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, 내 삶이 어떤지 만족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 유튜브, 지금은 말솜씨가 좋지 않지만 제 유튜브를 통해서, 조금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달해 주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의도고요. 그리고 그게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. 어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어, 제가 사실 이거 지금 몇 번을 반복 녹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졌어요.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그리고 저를 아주 많이 응원하고 싶어요. 안녕.